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먼저 AI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인공지능 이 AI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정부는 모든 국민이 AI를 배우고 활용을 하는 국가가 되게끔 만들어 놓겠다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AI 관련주 하면 또 주식시장에서는 로봇 관련주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몇몇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그런 오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승폭을 좀 반납하기는 했어요. 이낙연 테마주는 어떨까요? 지금도 강세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남선 알루미늄 우선주는 상한가 풀리지 않고요. 남선 알루미늄 포통주도 8% 넘는 상승 기록을 합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슬슬 이제 움직이려나요? 오늘은 이낙연 테마주들이 주인공이긴 했는데 이제 당 복귀를 앞두게 된 거죠.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또 다른 정치인 테마주들의 들썩임도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슈가 됐길래 또 한번 점검하고 가고요. 한국전력의 주가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 강해요. 2% 넘는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실적이 진짜 그렇게 잘 나올까요? 정말 실제로 나아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올해 워낙 또 부진했다 보니까 기저효과로 내년에 부풀려서 좋게끔 보이는 것도 있겠고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봤더니 내년도가 올해 대비해서 5,000%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수치가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요. 주가 28,200원에서 3만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지금입니다. 한전 KPS는 신고가 랠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흘 연속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 2024년까지는 원전 설비가 그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해외 수주에 날개를 단 한전 KPS에서 최근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4만 원 선 뚫어냈고 4만 45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콘텐츠주는 오늘 사실 그렇게 부각이 되지는 않는데요. 넷플릭스 관련한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또 오랜만에 챙겨볼까 합니다. 글로벌 OTT 공룡 넷플릭스가 폭발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집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지난 3년간 몸집이 3배 이상 커졌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OTT 시장도 넷플릭스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커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점을 치고 있긴 한데 최근에 또 이런 이슈가 쑥 들어간 것 같아서요.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나란히 볼게요.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SDI는 조금 두드러지네요. LG화학은 보합선 등락 거듭하고 장중 하락폭을 많이 돌려놓긴 했네요. ESS 폭발 사고의 원인이 배터리 결함 때문이 맞다라는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또다시 이 관련주들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성장을 이어갈 만한 사업임은 분명한데 ESS 폭발 사고 이게 계속 주가의 발목을 잡는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어떨까요? 대장주들은 쉬어가는 가운데서도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가 4% 가까운 상승 기록되고 있고 워닝 머티리얼즈가 2% 넘는 상승. 이 안에서도 계속 종목의 강세는 돌고 돌아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볼만한 종목들이 아직은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반도체, 부품, 장비 관련 쪽 좀 살펴주세요.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게 날아가고 또 이들 업체들도 함께 날아가고 근데 오늘은 그 대장들이 쉬는데 이들 종목은 여전히 좀 관심이 집중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도 상당히 좋겠지만 내년도에도 사실상 많은 부분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자분들이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께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갱신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이 시작인 점이 아닐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은 대만에 있는 TSMC라든지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꼭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경우에 이 전 고점 부근에 도달을 했다고 해서 꼭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D램이나 낸드 모두 다 이제 회복권으로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램 관련된 업황이라든지 낸드 관련된 업황이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캐파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낸드 관련돼서 전일 같은 경우에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낸드 관련된 캐파가 전년도 대비했을 때 이번 연도에는 135% 이상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증권사의 레포트도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낸드 장비 중에서 전공정 쪽으로는 상당 부분 많은 이런 이 오더를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액이 많이 증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논리로서 전일 같은 경우에 많이 상승을 시켰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 1월 달에 이 D램 관련된 캐파 증설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점 감안하게 됐을 때 D램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벤더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은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주 아니면 반도체 대장주 어떤 쪽을 더 낫다고 보세요? 과장님의 생각이라면. 안정적인 거는 아무래도 반도체 대장주가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일정 부분 기다려서 10%에서 20% 사실 투자 수익을 내고자 주식을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적어도 30에서 50% 그리고 많게는 100%까지 생각을 하신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반도체 장비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쌓아 가신다라면은 충분히 그 수익률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 좋다. 이쪽 계속 눈여겨보는 섹터로 생각을 해두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주 볼게요. 한동안 콘텐츠 관련주들 봐야 한다. 스튜디오 드래곤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바닥을 딛고 이제 턴할 무렵부터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새 또 쑥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주가 상승도 그냥 미지근한 그런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2020년도에 꼭 챙겨가야 될 섹터 중에 하나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조정을 받는 부분 자체는 사실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로서 이 이슈로 자리매김한 이후에 이쪽 섹터에 더 이상의 모멘텀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 이 점이 상당 부분 주가를 제자리로 돌려보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다음 번으로 나와야 될 부분 자체는 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줘야지만 정말 이 OTT 관련된 경쟁 심화가 콘텐츠 단가로서 이어지고 있구나, 전가가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의 논리가 맞아드는 부분이고요. 만약 거기서 정말 실적이 성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라면 지금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많이 돌아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앵커님께서 사실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넷플릭스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넷플릭스가 전일 한 3% 넘는 상승을 보이게 된 부분 자체는 아시아 시장에서 이 계속적인 성장세를 폭발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한 3% 정도의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애플 TV 플러스가 지금 아시아 시장에 진출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아직까지는 대체 불가의 사실 OTT 업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넷플릭스가 당연히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애플 TV 플러스가 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라면 이러한 이제 확고한 위치에서 일부 물러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OTT 업체들 같은 경우에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런 투자 자금이나 이런 투자를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몰리는 만큼 이 섹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계속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 게 너무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컨텐츠 제공업체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IP 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캐리소프트라든지
업체라든지 삼성 출판사라든지 아니면 손오공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번역업체 관련돼서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종목들 메모해뒀다가 추후에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당장은 모멘텀이 확 붙지는 못하고 있지만 콘텐츠주들 앞으로 분명 눈여겨봐야 할 섹터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갈까요? 네. 찍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참 배터리 업체들요. 어떡하죠? 뭐 좀 살아날만 하면 찬물을 끼얹을 뉴스가 전해지는 것 같고요. ESS 폭발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모든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좀 투자는 좀 피하는 게 낫겠습니까? 사실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우려감 자체는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 SDI가 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있고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움직임 자체가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조금 하락폭 자체가 키워지고 있었다가 장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ESS 관련돼서는 사실 거의 1년 넘게 1년 다 가각에 사실 안 좋은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새로울 건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2차 전지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말 2차 전지 업체들 자체가 실적 니네 언제쯤 돈을 벌 것인데 라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에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양극재, 음극재 모든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는 이 프리미엄 대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숙제처럼 계속 꼬리표가 달라붙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이제 2차 전기차가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게 된다라면 계속적으로 단가 압력을 받게 될 텐데 이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가장 단가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배터리 가격이 결국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에 따라서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이 과연 어떻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수익을 달성을 해낼 수 있을지 이거를 시장이 지금 보여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 2차 전지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년 3월 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계기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3월인가요? 이 유럽 쪽에서 2020년도에 환경 규제로 인해서 현대차가 정말 어느 정도나 유럽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2차 전지의 이 명암을 가릴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현대차가 거기서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정말 전기차 시장 새롭게 열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업체들도 더욱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에 공급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이 더 회복이 되겠구나. 이러한 컨센서스가 이어지게 된다라면 내년도 3월 달부터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은 그림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던 유럽 국가에서의 현대자동차의 선전이 투자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말씀 꼭 기억을 해두고요. 일단 LG화학과 삼성 SDI 조금은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투자 의견 괜찮다라고 해주시겠어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이 흐름에서 봐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탑픽으로는 우리 맨 처음 보았던 반도체 장비주들을 올려놓으며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18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오늘 앞서 들으셨다시피 뚜렷하게 방향성이 없이 그냥 흘러갔던 국내 증시입니다.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방향성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래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환율이 안정되면서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대량으로 2천억 넘게 순매수로 들어왔지만 기관들이 오늘 팔아내면서 코스피 시장 수급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마감가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5월 이후인가요? 오늘 7개월 만에 코스피가 2200선 회복이 나왔습니다. 장중 2204선까지 고점 터치가 나왔었는데 후장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이기지 못하고 하락으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오늘은 0.04% 소폭에 밀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2194.76포인트 약간 밀리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마감가 체크해 보시죠. 0.25% 하락입니다. 약부합권이고요. 650선이 오늘 계속 저항에 좀 부딪히는 모습 보였습니다. 648.95포인트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후장 들어서 조금은 상승으로 다시금 방향을 트는 모습입니다. 원화 약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0.25% 강부합권에서 1167원 90전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분위기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요. 뚜렷하게 역시 방향성이 없는 모습이고요. 중국이 0.2% 현재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3,000선을 지지해주면서 하단이 조금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현재 301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생도 뚜렷하게 방향성 없는 모습. 일본은 조금 전 오후장 들어서 낙폭 조금 키워가면서 0.5% 밀렸습니다. 23,934선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일본장이 어제 연고점 돌파하면서 24,000엔선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 안고 있으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의 특징주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뚜렷하게 상승 뉴스가 없었던 시장이었는데 여기에 거래 대금을 모조리 빨아들였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 테마주인데요. 종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튀어오른 거는 남선 알미늄 이낙연 전 총리의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튀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선 알미늄 우선주가 상한가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7,300원까지 가격 제한폭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요. 남선 알미늄도 장중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남선 알미늄 본주는 윗골이 좀 강하게 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9.2%의 상승이고요. 3,25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다른 이낙연 총리 관련주 TK케미칼 그리고 새로운 이낙연 전 총리의 관련주가 바로 주연테크가 떠올랐는데요. 주연테크가 오늘 한번 차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테크 장중 상한가 터치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보시다시피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준 종목이고요. 윗꼬리 많이 달면서 상승폭 반납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그래도 두 자릿수 세 급등세입니다. 19%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이월드는 반락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 한 7%대 급등이 나왔었는데 하락분 모두 반납을 했고 반락되면서 거래 마쳤네요. 3.8%의 하락세입니다. 지금부터는 황교안 전 총리의 관련주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한창재지, 국일신동, 인터엠까지 황교안 전 총리의 관련주 세 가지도 모두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이제 총선을 앞두고 나서 테마 관련주들, 정치인 테마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국일신동이 4% 가까운 급등이고요. 한창재지는 4.5% 상승입니다. 3,04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이제 총리직에서 물러났고 또 정치계에 복귀를 하면서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의 출마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이낙연 총리 관련주 쪽으로 가장 매기가 강하게 실린 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철수 전 대표의 관련주 써니전자도 한 2시 부근 들어서 급등세가 나옵니다. 6.6% 급등이고요. 3,700원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어제 후장 들어서 정말 강했던 종목이죠. 새로운 총리 정세균 총리의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수산중공업이 어제장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터치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1% 급락이고요. 2,060원까지 다시 밀리면서 어제 상승분을 좀 일부 반납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IT 투톱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투톱이 오늘도 신고가를 여전히 경신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오늘은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0.7%까지 밀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그래도 56,000원이 좀 지지가 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57,2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다시 한번 고점 격신이 나왔었는데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기관들이 좀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사들이고 있지만 어제 비해서 물량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3분의 2 이상 매수 물량이 줄어들었고 기관의 매도를 이기지 못하고 반락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수급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기관들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11월 20일부터 거의 한 달 동안 기관들이 매일매일 SK하이닉스를 사들이고 있었는데요. 오늘 거의 한 달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거래 마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아직 사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줬는데요.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칩니다. 강보합권에서 93,000원 유지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중소형 반도체는 여전히 시세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IT 투톱이 그렇게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써내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죠. 반도체 전 공정적으로 테스 워닝 IPS가 여전히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써주는 모습인데요. 워닝 IPS가 후장 들어서 반락되면서 거래 마쳤네요. 2% 가까운 조정받으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DB하이텍의 시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까지 10거래를 연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DB하이텍 우선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상한가 진입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DB하이텍도 4% 가까운 상승이고요. 상승보다는 조금 반납하면서 26,650원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는 K스택이 가장 잘 가는 모습이고요. 역시 52주 신고가 기록해준 종목입니다. 3% 가까운 상승이고요. 21,8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OLED 쪽 보시면요. 힘스가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해줍니다. 역시 신고가 경신해주는 모습 0.5%의 상승입니다. 26,75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힘스가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특징주 조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항공이 슈팅에 나왔던 종목이었는데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장중한 28%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승분은 많이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네요. 7.5%의 상승에 그치면서 윗골이 길게 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제주항공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이고요. 한 4월경에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까지 거의 8개월간 계속해서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추세선을 살짝 회복한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을지 앞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거래도 대량으로 터진 모습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ESS 화재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다시 한번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스모화학이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거의 7%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2.4% 하락하면서 8,380원까지 밀려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앞서 한국전력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짚어드렸죠. 오늘 2% 강세를 주면서 28,1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대우조선해양과 쌍용차는 앞으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쌍용차가 많이 밀렸네요. 6% 급락을 하면서 1,935원까지 밀려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고요. 한 여름 부근에서 9월 들어서 고가를 형성하고 지금까지 주가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지금 저점 부근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점이 1,800원이었는데 오늘 1,935원까지 밀려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분위기 안 좋습니다. 1.2% 하락이고요. 27,700원까지 밀려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도 점검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대량으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3,800억 원 매수하는 모습, 기관이 7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오늘은 3,500억 원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개인도 동반해서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시죠. 오늘 쌍끌이 매도로 결국 거래를 마칩니다. 외국인 300억 원 가까이, 기관도 67억 원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개인홀로 366억 원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